2021학년도 은혜중학교 2학기 집필평가 2학년 사회 과목 집필평가 팁을 주기로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객관식 100% 25문제를 제출하고요. 자, 시험 범위는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130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로 조정을 했어요. 자, 간단하게 시험의 어떤 유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130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130페이지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화가 무엇이냐? 사회화의 정의, 사회화는 인간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규범, 가치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이다. 공통적인 생활 양식, 그 다음에 언어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을 사회화라고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책이 없는데 표시한 게 있어요. 사회화의 종류, 제사회화, 탈사회화, 얘기사회화. 그 세 가지 사회화의 종류는 어떤 의미를 가졌고 종류는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0페이지에. 그 다음 131페이지는 사회화 기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크게 5가지에 대해서 나와 있죠. 가정, 학교, 또래 집단, 직장, 그 다음에 대중매체 5가지가 나와 있어요. 5가지 사회화 기관의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 그리고 중요성, 사회화. 그래서 그 사회화 기관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배우느냐, 어떤 것들이 사회화가 되느냐, 그런 항목들을 특징과 더불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는 사회화 과정 중에 청소년기의 특징, 청소년기. 이거는 공부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청소년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특징들을 잘 살펴보면 충분히 이거 한 문제는 맞출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넘어가서 134페이지, 135페이지 같이 보면 여기는 지위와 역할이에요. 그래서 지위, 역할. 지위는 개인이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 역할은 지위에서 해야 될 행동 양식을 얘기해요. 그래서 지위, 개인은 사회에서 한 가지 지위만 갖고 있다. 아니죠. 여러 가지 지위를 갖고 있어. 그래서 옛날에는 지위가 작았었는데 지금 다변화된 사회에서는 지위가 많아졌다. 그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인터넷,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위가 늘어나다.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역할은 그래서 지위는 2가지로 나누죠. 자, 귀속지위, 하나는 성취지위로 나누죠. 귀속지위는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강제로 주어진 지위, 그걸 귀속지위라고 해요. 성취지위는 내가 사회에 나와서 내가 노력을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얻은 지위, 그런 것들을 성취지위라고 한다. 예를 들면 장남, 내가 태어났더니 장남으로 태어났어. 귀속지위겠죠. 그 다음에 엄마, 내가 태어났는데 엄마야. 큰일 나죠. 엄마는 자기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래서 엄마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중학생, 이것도 내가 태어났는데 중학생이야. 말이 안 되죠. 초등학교 과정을 밟고 이 학교를 입학을 하고 그래서 중학생이 된 거기 때문에 성취주의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귀속주의, 성취주의를 정리해 두시고 135페이지는 역할은 그 지위에 해야 될 행동 양식. 그죠? 그 역할을 잘하면 보상을 받고 못하면 제재나 처벌을 받는다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137페이지는 묶어서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면 역할 갈등. 역할 갈등에는 역할 갈등 종류도 있고, 그 다음에 역할 갈등은 개인이 사회에서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역할 간에 충돌이 일어났을 때 갈등이 생긴다. 그래서 그 갈등은 역할 긴장, 역할 보승 두 가지다. 얘기했죠. 정리해 두시고 137페이지에 가면 역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그죠? 5번째 줄부터 쭉 나오죠.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정리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140페이지로 넘어가면 여기는 사회집단이 나오네요. 사회집단. 140페이지는 사회집단. 사회집단의 요건. 사회집단이 되려면 이러이러한 요건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갖췄을 때 사회집단이다. 그래서 사회집단과 아닌 거의 차이점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 141페이지로 가면 사회집단의 유형이 나와요. 그죠? 유형. 1차 집단, 2차 집단, 내집단, 외집단, 그 다음에 중거집단, 그리고 다른 것도 있는데 다른 건 설명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한 것만 정리해 두시고 이것을 분류한 사람, 사회학자, 그리고 그 사람은 뭐에 의해서 분류했는가, 그죠? 내가 속한 집단, 내가 속하지 않은 집단, 그렇게 분류한 사람은 내 집단, 뇌 집단으로 분류한 거고, 그 다음에 중거 집단은 내가 살아가면서 내 가치나 행동의 기준이 되는, 내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집단을 중거 집단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중거 집단하고 뭐하고 일치한다. 뭐 이렇게 했죠. 정리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는 148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문화로 넘어가는 문화. 그죠? 자, 문화로 넘어가면 문화의 정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협의, 좁은 의미, 그 다음에 광의, 넓은 의미가 있어요. 그 넓은 의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문화의 정의고, 협의는 어떤 단어들이 갖고 있는 작은 의미들을 얘기해요.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 그 다음에 문화와 문화가 아닌 것들, 그죠? 문화가 아닌 것들은 뭐 자연 현상, 그 다음에 개인적인 습관, 그 다음에 취미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자, 다 설명했으니까 정리해 두시고요. 149페이지는 문화의 일반적인 특징은 두 가지다. 크게 보편성과 다양성. 보편성은 문화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크게 보는 거다. 다양성은 작게 안으로 들어가서. 보편성은 뭐냐면 모든 문화에 다 있는 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결혼, 장례, 뭐 인사법 이런 거.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뭐 호주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북한에 어디 가나 다 있어. 그것을 문화의 특징 중에 보편성이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다양성은 다 있는데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작게 보면 다 다양하고 특별하게 약간씩 틀리다. 그러니까 장례문화, 우리나라 장례문화, 일본 장례문화, 어디 장례문화가 다 있다. 이건 보편성이고, 장례문화를 보면 이 나라 장례문화, 결혼문화가 다 틀리다. 그것을 다양성이라고 얘기한다. 정리해 두세요. 자, 그럼 150페이지하고 151페이지는 묶어서 보셔야 돼요. 무지무지 중요해요. 여기서는 처음에 많이 나올 거예요. 문화의 속성인데 다섯 가지 속성이 있죠. 문화의 속성 다섯 가지, 그죠? 학습성, 공유성, 전체성, 뭐 변동성,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축적성 다섯 가지가 뭐를 의미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다. 그래서 구별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 151페이지는 그 예가 나와 있어요. 같이 묶어가지고 중요하니까 여기는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는 한 문제 이상 나오겠죠. 그러니까 잘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54페이지부터는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에 대해서 나왔어요. 태도가 크게 보면 157페이지까지 다 아셔야 되는데 뭐냐면 자문화 중심주의, 두 번째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문화 상대주의는 좋은 건데 너무 문화 상대주의가 지나쳐. 그거를 극단적 상대주의라고 했죠. 그래서 154페이지는 자문화 중심주의. 자문화 중심주의가 무엇이고 자문화 중심주의가 여태까지 지구상에서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었다. 같이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자문화 중심주의다. 묶어서 정리해 두시고 55페이지 문화 사대주의는 자문화 중심주의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자기네 나라 문화를 낮게 보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높게 평가하는 것. 근데 대부분 다른 나라는 선진사회의 문화다. 그런 것들이 뭐가 있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자문화 중심주의도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 분명히 장단점을 나눠서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문화 사대주의도 그렇고 한 장 넘겨서 156페이지 보면은 너무 쉽죠?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올바른 태도예요. 상대주의예요. 상대주의는 문화를 자문화 중심주의, 자기 중심으로 보지 않고 사대주의, 높게 보지도 않고 그냥 다른 나라 문화를 그 사람들 입장, 그 사람들의 자연한 살아온 환경,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 이거를 문화 상대주의라고 한다. 문화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태도이죠. 157페이지는 상대주의는 좋은 건데 극단적 상대주의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예요. 그래서 네 가지 중에 바람직한 태도는 상대주의만 바람직한 태도고 나머지 세 개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다. 극단적 상대주의는 문화의 어떤 모습이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거라도 문화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의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극단적 상대주의론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옳지 않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다.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이죠.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되는 것은 문화로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까지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극단적 상대주의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158페이지는 이제 대중문화죠. 자, 대중문화 158페이지 대중문화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죠? 그 다음 159페이지는 대중문화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을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장점이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 단점 다 같이 특징이에요. 대중문화의 특징을 정리해 두시고 160페이지는 대중문화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미쳤는가. 여러 가지 변화를 미쳤어요. 뭐 쌍방향으로 저기 했다. 그죠? 여기도 장점, 단점이 있겠죠. 단점 같은 경우는 뭐 사생활 침해가 늘었다. 뭐 이런 것들. 개인정보 유출이 심해졌다. 그 다음에 가짜뉴스, 잘못된 정보가 막 판을 치고 있다. 이런 것들이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168페이지. 168페이지는 이제 정치죠. 정치. 168페이지부터는 정치예요. 자, 정치, 그죠? 그래서 168페이지는 정치의 의미, 좁은 의미, 넓은 의미가 있어요. 그거를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는 좁은 의미예요. 진짜 넓은 의미의 정치는 우리 일상생활이 다 정치다. 여러분 학급, 가정, 여러분이 위치한 어느 집단, 무리에서 여러분이 참여하는 거, 이게 정치다. 자, 책을 통해서 정리해 두시고요. 169페이지는 정치의 기능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 170페이지 정치에서 국가, 시민의 역할, 시민들은 정치에서 이런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그래서 책에 있으니까 쫙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는 민주정치 발전, 민주주의의 발전, 민주정치. 그래서 고대 아테네부터 현대까지.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누죠. 민주정치. 민주정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인데 고대, 근대,
세로 나눠서 한다. 여기는 그리스 아테네, 여기는 시민혁명이죠. 시민혁명, 3대 시민혁명, 프랑스 혁명, 영국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그죠? 그래서 시민혁명도 아셔야 되고, 현대는 여기서 제외된 사람들, 누구예요? 노동자, 여성, 참여권 운동,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잘 정리해서 특징들 꼭 알아두세요. 약간 헷갈리는 문제가 여기서 한두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명확하게 구분해서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74페이지 민주주의의 완성은 인간의 존엄성이다. 그래서 존엄성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요소가 필요한데 자유와 평등이다. 그래서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을 두 다리로 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최종 목표로 이루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책으로 정리해 두시고 175페이지까지예요. 175페이지 마지막 여기는 민주정치의 4가지 기본 원리가 있어요. 국민 주권의 원리 제일 중요하죠. 국민이 주인된 권리를 갖는다. 그 다음에 국민자치, 학급자치가 중요한 것처럼 국민자치, 나라의 살림은 국민들이 스스로 스스로 통치해야 된다. 입헌주의, 그죠? 국민의 기본권은 법으로 보장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권력분립은 입법, 행정, 사법, 3권 분립을 얘기해요. 그죠? 3권이 엄격하게 분리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돼야 서로 권력이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서 독재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3권 분립 아주 중요해요. 다시 한번 강조해요. 자, 그래서 민주정치의 4가지 기본 원리는 무지무지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 문제 이상 나왔으니까 잘 정리해서 여기까지 지금 얘기한 특징들대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객관식 25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학년 2학기 마지막 한 번의 집필평가를 통해서 50점이 결정이 되고 집필평가가 끝나고 나서 12월 달에는 수행평가를 해요. 논술형 수행평가 2번을 해서 25점, 50점, 집필평가 50점, 그래서 합쳐서 100점. 그래서 집필평가가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중요하니까 수행평가도 중요하지만 집필평가 준비를 잘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필평가 끝나면 이제 수행평가는 그 다음에 천천히 준비하셔도 돼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노력을 땀을 흘린 만큼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하세요.